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발표를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 2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뭘까요? 네, 차트는 이 수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거나 변하는 상태를 아주 알기 쉽게 만든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의 데이터 범례 같은 요소들을 추가한 것이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활용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데이터, 차트의 종류, 그리고 요소, 서식, 위치 등이 이렇게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작성하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파워포인트 2016이고요. 2020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2010도 상관없고요. 비슷하니까 파워포인트를 일단 열어주십시오. 네, 파워포인트를 열었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옆에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차트를 삽입할 때는 차트 여기 삽입 있으시죠? 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오른쪽 클릭하시면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뭐 차트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빈 화면에다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빈 화면이시죠? 여기에서 삽입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차트 그룹이 있습니다. 네, 차트 그룹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삽입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쵸? 여기에 있죠. 일러스트레이션, 그죠? 일러스트레이션, 여기 보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 삽입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 있으시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인 이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우리의 이렇게 차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나타나면 이렇게 그림 클릭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계열이랑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없어지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차트에다가 이 내용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예제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문제 1, 그죠? 그다음에 문제 2, 그다음에 문제 3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집단 가 그리고 집단 집단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집단에 55 그리고 수치가 이렇게 79, 80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이 차트들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72, 82, 94 이렇게 입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단 나는 필요가 없어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D를 클릭을 해주시면 D 있으시죠? 여기에 보면 D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삭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Z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94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아니면 요거 누르셔도 돼요. 실행이 취소됩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삭제 아니면 D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죠? D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항목 요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5번을 클릭하십니다. 5 있으시죠?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 누르시면 이렇게 문제 1번, 2번, 3번만 우리가 열에서는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행에서는 1번, 2번, 3번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선택을 되면 요거를 X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차트를 제목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차트 제목은 요거 조금만 바꿀게요. 차트 제목은 뭘로 바꿀까요? 네, 여기 보면 문제 유형별 성적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차트 제목을 문제 유형별 성적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행과 열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방법,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냥은 안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 제가 내용을 써 놓았는데요. 이렇게 행렬을 전환할 때는 데이터 시트가 열린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데이터 시트는 뭐냐면 아까쯤에 여기 본 데이터 편집 있으시죠? 이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 이게 데이터 시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편집했던 내용, 가나 다를 입력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 1, 2, 3이 나타났잖아요. 집단 가, 집단 다가.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가 열린 상태에서만 우리가 행과 열이 정렬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렬 전화를 하려면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그쵸? 여기에서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차트 서식이 있고 디자인이 있으시죠? 여기에서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이 대화상자 안에 그룹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렬 전화를 클릭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죠? 행과 열이 전환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데이터가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은 유형별 성적으로 바꿨죠. 옆에서 이거 체크해서 없앨게요. 그래서 유형별 성적 제목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차트에 우리가 디자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가 지금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차트 디자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 디자인은 어떻게 넣을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디자인으로 갑니다. 그쵸? 디자인 가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 5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으시죠? 그쵸? 여기에 차트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뭐 여기 보면 차트 뭐 스타일 3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서 스타일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빠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아웃 2, 3, 4,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테이블이 나타나게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범례가 이쪽에 나타나게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차트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변경했죠. 이번엔 4번으로 변경한 건데 이것을 클릭하고 앞에서 이렇게 4번으로도 이렇게 변경하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4번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문제 1, 2, 3이 이렇게 나오면서 선택이 되면서 변경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 테이블로 나타나는 거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테이블로도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디자인에서 그죠? 이렇게 테이블로도 나타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차트를 종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종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를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그쵸? 이것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차트들, 많은 차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꺾은 선형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꺾은 선형, 그리고 누적 꺾은 선형, 100% 기준 누적 꺾은 선형,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여러 가지 꺾은 선형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하고 우리가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으시죠? 이거를 누르시면 다시 차트의 부분이 다시 변경돼서 앞에 있는 내용으로도 바꾸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차트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꾸는 주 단위를 입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단위들이 있으시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자, 여기 나오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축 옵션이 있고 텍스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축 옵션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최소, 최대가 나타납니다. 그쵸? 우리가 최소값은 0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0 부분이겠죠. 최대값은 100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지금 주 단위가 10씩 늘어났죠? 100에서 90, 80, 70, 60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10씩 늘어났는데 만약에 주 단위를 우리가 20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렇죠?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100, 80, 60, 40, 20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 보조 단위는 우리가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20만 바뀌어 놓으면 보조 단위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의 단위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의 계열 서식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그림으로 이렇게 색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얘는 집어넣고 네. 얘를 이렇게 늘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부분인데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아니면 뭐 다 잡아주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보면 제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계열 서식에서 이렇게 하나의 요거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 여기 데이터 부분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채우기 패턴 있습니다. 채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이거 보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나면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있으시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질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파일을 누르고 아니면 저는 온라인에서도 그림을 많이 넣거든요. 온라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마일 한번 쳐볼게요. 스마일 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스마일 예쁜 귀여운 그림들이 있으시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느리기도 있고요. 뭐 다음 배열에 맞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배열에 맞기 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음 배열에 맞기를 이렇게 체크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50으로 이렇게 누르면 자 짠! 클릭을 하면 이렇게 50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에 맞춰서 이렇게 패턴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또 배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으로도 채울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그림 한번 해볼게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한번 누르셔서 온라인 들어가셔서 또 뭐 할까? 꽃 해볼까요? 꽃으로 넣어볼까요? 그래서 삽입하면 이렇게 꽃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차트에 이렇게 편집해서 서식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